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립방정식의 활용, 농도와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소금물은 우리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었죠. 근데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소금물에 물을 더 붓거나 그 다음에 물을 증발시켜도 항상 전체 그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, 그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소금물을 섞을 때 그 다음에 섞기 전과 후의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을 잘 파악하시면 소금물 절대 어렵지 않아요. 자,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포인트 쉬운 거 주면, 자, 식을 세울 때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게 좋아요. 자, 그냥 순수한 물은 농도가 0%일 거고요. 그쵸? 소금이나 설탕에 대한 설탕에 대한 농도는 항상 100%이다 라고 요거 조금 포인트 잡으시면 계산하기 식을 세우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농도에 대한 문제는 이거 다 배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. 자, 소금물의 농도는요. 그래서 물의 양,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소금의 양. 그래서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세우시면 농도 구하실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일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공부해 볼까요? 자, 일은 전체 일을 항상 일로 생각하시는 게 문제에서 가장 편하세요. 전체 일을 항상 일로 생각하고 각자 그 단위에 맞춰서, 그쵸? 자, 단위가 뭐 한 1일일 수도 있고 1시간 1분 등등 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에서 계산하시면 되고요. 자, 이때 할 수 있는 양을 미지수 x, y로 놓고 조건에 맞게 x, y에 대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. 자, 문제통에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4%의 소금물과 9%에 대한 소금물을 섞어서 6% 소금물 400g을 만들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선생님이 비커를 잠깐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. 자, 첫 번째 비커가 4% 몇 그램 있는지 몰라요. 그래서 xg에다가 섞으니까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? 그쵸? 더해야 되겠죠. 그쵸? 플러스 두 번째 비커는 9%, 여기도 몇 그램인지 몰라. 그래서 yg이라고 합시다. 자, 그랬더니 는 하고 만들어진 소금물의 비커는 6% 400g이더라 라고 비커를 하나 간단히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미 미지수 선생님이 위에서 정했는데요. 자, 4%는 xg, 그쵸? 9%는 yg이라고 하자. 자,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y는 400g 해서 식 하나 세우시면 되고요. 그쵸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, 자, 4%의 xg. 그럼 소금의 양을 구할 때 4%의 100분의 4의 xg. 그래서 100분의 4x.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. 자, 9%의 yg. 요때는 소금의 양 구하실 때 100분의 9y 이렇게 세우면 되시겠죠. 그쵸? 마지막 했더니 는 하고 만들어진 소금물의 비커가 6% 400g이더라. 그럼 소금의 양이 이번에는 100분의 6%니까 100분의 6의 400g. 그래서 100분의 6 곱하기 400이다.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계산할 시기 전에 약분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각 항에다가 100을 다 곱해서 분모를 없애고 계산하시는 게 식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. 자, 이걸 이용해서 가간법, 대입법 계산을 하시면은요, x, y의 값이 이렇게 나오고, 우리가 원하는 4%의 소금물의 양은 240g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번에는 문제가 좀 길죠. 4%의 소금물과 12%의 소금물을 일부를 한 컵에다가 섞었어요. 우선 섞었으니까 문제를 비커를 더해야 되겠죠. 그치? 이 중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선생님이 아까 물은 몇 %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죠? 0%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0%를 증발시켜서 이번에는 10% 소금물 600g을 만들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나오죠. 자, 증발시킨 물의 양은 처음 컵에 섞은 4% 소금물의 양의 딱 절반이다 라고 했어요. 자, 문제에서 한번 비커 먼저 그려보고 시작할게요. 자, 처음에 4% xg의 비커에 섞었으니까 더해야 되겠죠. 이번에는 12% yg을 더했다. 자, 그 중에서요.
물을 증발시켰어. 물이 증발시켰다는 건 그만큼 없어졌다는 뜻이니까 이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되겠죠. 자, 물은 0% 몇 g이더라? 그치? 문자를 미지수를 다시 넣는 게 아니라 더 넣는 게 아니라 아까 해서 4% 양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이 x의 절반 즉 2분의 1 xg이죠. 그래서 만들어진 비커가 몇 퍼센트? 10% 600g이다. 그래서 10% 600g으로 비커를 그리시면 됩니다. 자, 이거 가지고 이제 식 세워 볼게요. 미지수는 이미 위에 선생님이 다 지정을 해놨네요. 4% xg, 그 다음에 12% yg. 자, 그래서 식을 세웠더니요. 자, 그램 수만 비교했을 때 x랑 y를 더한 값이, 그쵸? 여기 있는 2분의 1x랑 600g을 더한 값과 같다 해서 식 하나 세우시면 되고요. 자, 백분율 또 이용해서 소금의 양 이용해서 식을 세우시면요. 4% xg, 4%의 xg, 그래서 100분의 4x 더하기, 자, 여기 소금의 양은 12%의 yg, 뭐이가 나오면 곱하면 되니까 100분의 12y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0% 2분의 1g인데 0%의 2분의 1xg 보시면요. 얘를 식으로 세우면 100분의 0 곱하기 2분의 1 x일 거란 말이죠. 그쵸? 근데 0은 곱하면 없어지니까, 그쵸? 이 식은 굳이 중간에 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. 자, 그래서 마지막에 10% 600g, 100분의 10 곱하기 600, 이렇게 식 세우시면 되겠죠. 그쵸? 자, 요거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간법, 대입법 계산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x, y를 계산하면 요렇게 4%의 소금물의 양은 600g이다 라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일이가 혼자서 5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를 다정이가 6일 동안 일하면 완성되는 일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일이가 3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를 9일 동안 다정이가 일해서 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. 자, 이때 영일이가 혼자 일하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? 라는 문제예요. 한번 선생님이랑 식 세워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요. 전체 일을 뭐라고 놓자? 그치? 1이라고 놓을 거예요.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놓았을 때 미지수를 영일이와 다정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x, y라고 놓는다면 보시면 5일 동안 x일만큼 일했어요. 그래서 일의 양이 5x고요. 자, 6일 동안 y만큼 일했어. 그럼 일해야 하는 양이 6y이다. 그래서 두 일을 합했더니 1 이렇게 식 세우시면 되고요. 자, 이번에는 3일 동안 x만큼 일했으니까 3x, 그 다음에 9일 동안 y만큼 일했으니까 9y이다. 자, 얘도요.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놓으니까 더한 값은 1이다.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식을 가간법, 대입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x는 9분의 1, y는 27분의 2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분수가 나와서 조금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. 자, 무슨 뜻이냐? 자, 0일이는요. 9분의 1이니까 전체 일을 9개로 나누신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9개로 나눈 것 중에 하루에 한 칸씩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다정이는 27분의 1, 그러니까 전체 일의 양을 27개로 나눈 것 중에 하루에 2칸씩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쵸? 자, 그러면 영일이가 하루에 9칸을 쪼갠 것 중에 한 칸씩 일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전체 다 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릴까요? 그렇죠? 9일이 걸릴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듯합니다. 자,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? 자, 농도는 어떻게 구하더라? 그쵸? 소금물의 농도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곱하기 100. 즉,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소금물이고요. 비교할 건 소금의 양이니까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.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요. 자,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.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문제는요. 전체 일을 항상 1이라는 기준 하에 계산을 하시면 좋죠. 1이라는 기준 하에 식을 세워서 미지수 x, y 정해서 식 세우시면 연립방정식 활용 중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연립방정식의 활용, 농도와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